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고 부엌에서 일하다가 어지러워 벽을 짚고 예전에는 가볍게 들던 장바구니가 어느 날부터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는 80세 이상 고령 여성의 뇌졸중 발생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실제로 고혈압과 당뇨, 혈관 노화가 겹치면 작은 이상 신호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문제는 쓰러지는 그날이 아니라 그 전까지 우리가 너무 평범해서 놓치고 있는 식탁 위의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음식은 비싸지도 않고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우리 냉장고에서 가장 흔하게 지나치는 채소입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하면 아직도 정력, 남성 음식, 고기 곁들임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 여성, 특히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혈액순환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부추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추의 핵심은 혈관이고 혈액이고 결국은 내 다리로 끝까지 걷고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왜 부추가 특히 여성의 혈관 건강에 더 중요할 수 있는지. 둘째, 부추를 그냥 먹으면 아쉬운 이유와 반드시 같이 챙겨야 할 궁합 음식 2가지. 셋째, 바쁜 분들도 오늘 저녁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1가지 레시피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부추를 마트에서 사와도 늘 겉절이 한 번 하고 끝내던 습관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실제로 손발 저림과 피로를 반복해서 겪다가 식습관을 바꾸고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70대 여성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현실적인 장면이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십시오. 자, 먼저 첫째입니다. 왜 부추가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가? 핵심은 혈액순환입니다.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손발이 차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다, 자꾸 붓는다, 종아리가 당긴다, 깜빡깜빡한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이런 사소한 증상들이 모두 혈액의 흐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변화로 혈관 보호 효과가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혈관이 더 예민해지고 결국 뇌혈관 질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부추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역할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속 혈액은 잘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혈관 안에서 피가 끈적해지고 엉겨붙고 작은 찌꺼기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마치 하수구 안쪽에 찌든 때가 조금씩 쌓이는 것처럼 흐름이 나빠집니다. 아데노신은 이런 혈전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 작용을 방해해서 피가 덩어리처럼 굳어붙는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딱지가 생기기 쉬운 환경을 덜 만들어주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추에 또 다른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신입니다. 마늘에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부추에도 이 알리신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데노신은 혈전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막는 데 도움을 주고 알리신은 피가 뭉치는 경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부추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 혈액이 보다 맑고 부드럽게 흐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을 이야기하면 손발 따뜻해지는 정도만 떠올리시지만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뇌와 심장입니다. 심장은 멈추면 끝이고 뇌는 한번 다치면 회복이 오래 걸리거나 후유증이 남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이라는 단어가 괜히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틀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 이후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는 일이 두려워지고
화장실 가는 일조차 가족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식품 이야기를 할 때도 결국 마지막 질문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내가 끝까지 내 몸의 주도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부추는 그 질문에 꽤 분명한 답을 주는 채소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더 강조하는 이유는 통계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고령 여성은 뇌졸중 발생이 결코 적지 않고 당뇨와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대개 가족 식사를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빨리 대충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남편 반찬, 손주 간식, 자녀 걱정은 하지만 내 혈관을 위한 반찬 한 가지는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추는 이런 분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특별한 조리법이 없어도 되고 가격 부담도 크지 않고 사계절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량으로도 향과 효능을 함께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여성 A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아침을 대충 드셨고 저녁에는 입맛이 없다며 밥보다 김치와 국으로만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몇 달 사이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띵하고 종아리가 자주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상 당뇨 전 단계와 혈압 상승이 있었고 병원에서는 운동과 식사 조절을 권했습니다. 이분이 가장 먼저 바꾼 것이 거창한 보조제가 아니라 식탁 구성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부추를 넣은 반찬을 먹기 시작했고 특히 계란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달 정도 지나면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오후 피로가 덜하고 아침에 손이 붓는 느낌이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음식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식사 습관의 작은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가 첫째입니다. 부추는 단순히 향이 강한 채소가 아니라 혈전과 혈액 흐름, 혈관 부담과 연결되는 식품이고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의 식탁에서 더 자주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 그런데 아직 반밖에 안 왔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부추는 좋은 채소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체감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둘째를 기억하셔야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둘째, 부추는 궁합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궁합 음식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란, 두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이 2가지를 왜 나누어 말씀드리느냐? 계란은 혈관과 뇌 기능 쪽에서, 오리고기는 피로 회복과 활력 쪽에서 부추와 시너지가 좋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생으로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떤 성분이 무엇과 만났을 때 더 몸에 유리한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계란입니다. 왜 하필 계란일까요? 계란에는 콜린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과 뇌가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세포가 제 역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재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콜린은 호모시스테인과도 관련이 있어서 혈관 건강을 챙기는 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면 혈관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부추가 혈액의 흐름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계란은 세포와 신경, 그리고 전반적인 대사 기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고 방금 두고 온 물건을 찾고 약 먹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모두 질환은 아니지만 뇌 건강을 위한 식사 관리가 필요한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계란의 콜린은 아세틸콜린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과도 연결해서 많이 언급됩니다. 물론 약처럼 단번에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에 필요한 재료를 꾸준히 공급하는 식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추와 계란은 매우 실용적인 조합입니다. 값비싼 건강식이 아니라 집에서 바로 가능한 기본 조합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내용이 길어 보여도 딱 이 문장으로 중간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추는 혈관의 흐름을 돕고 계란은 세포와 뇌 기능의 재료를 채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은 훨씬 더 체감이 빠른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 기운이 없고 피곤이 오래가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왜 부추와 오리고기가 잘 맞을까요? 오리고기에는 레시틴과 각종 비타민, 특히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 피로회복과 대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추의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는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 들어온 영양소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추와 오리고기를 함께 먹으면 유난히 기운이 난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히 예전부터 보양식처럼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비교적 부담을 덜 느끼는 편입니다. 물론 양념이 지나치게 짜거나 기름을 과하게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요. 중요한 것은 식재료 자체의 방향입니다. 부추가 혈액 흐름과 피로 회복을 돕는 데 의미가 있고, 오리고기는 기운을 채우고 해독을 돕는 식재료로 전통적으로도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력 저하가 심한 중장년층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조합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훈제오리를 드실 때 부추 무침을 일반적인 양념으로 짜게 만들어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장, 액젓, 설탕,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자극적으로 무치면 처음에는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간이 되어 있는 훈제오리와 만나면 나트륨 섭취가 과해지고 오히려 혈압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고기와 부추를 함께 드실 때는 양념보다 부추의 향과 산뜻함을 살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점은 잠시 뒤 레시피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추가 가진 다른 효능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부추에는 철분,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어 전반적인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황화알릴 계열 성분은 비타민 B1과 결합해 알리티아민 형태로 전환되며 흡수를 돕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쉽게 지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축 처지는 분들에게 부추가 자주 권해집니다. 옛날에 부추를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했던 말은 단순한 속설만은 아닌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자에게만 좋다는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활력이 필요한 것은 남녀 모두입니다. 특히 집안일과 가족 돌봄으로 오랫동안 몸을 소모해온 여성들에게는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또 부추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성분이 있어 눈 건강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하고 건조하고 글자가 번지고 밤에 더 잘 안 보인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A의 활성 형태는 각막과 결막,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 식사에서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추는 이런 점에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게다가 칼륨 함량이 있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데 유리할 수 있고, 황화알릴 계열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돕는 방향으로도 이야기됩니다. 결국 눈, 혈압, 혈관, 피로, 활력까지 부추 한 가지가 닿는 영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장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부추가 약은 아닙니다. 혈압약을 끊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뇌졸중을 완벽히 막아주는 마법의 식품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가 결국 혈관 상태를 만들고 혈관 상태가 삶의 독립성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화장실을 혼자 다녀올 수 있는 삶. 그것을 위해 오늘 반찬 한 가지를 바꾸는 것만큼 현실적인 건강 전략은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셋째입니다. 오늘 저녁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레시피,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꼭 가져가셔야 할 한 가지 실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레시피가 있지만 오늘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하면 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 영상은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추와 계란을 이용한 가장 쉽고 실패 없는 요리,
부추 달걀 볶음을 권합니다. 재료는 아주 단순합니다. 2인분 기준으로 계란 4개, 부추 1줌, 식용유 약간, 액젓 또는 굴소스 1스푼, 그리고 마무리용 참기름 조금이면 됩니다. 핵심은 재료를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불 조절과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계란을 그릇에 깨서 노른자와 흰자가 완전히 섞이도록 잘 풀어 주십시오. 이때 너무 오래 치대기보다는 노른자 줄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추는 깨끗이 씻은 뒤 3cm 안팎으로 썰어도 좋고, 식감을 원하시면 조금 더 길게 잘라도 괜찮습니다. 팬을 달굴 때가 중요합니다. 중불에서 팬을 충분히 예열한 뒤 식용유를 두릅니다. 팬이 너무 차가우면 계란이 퍼지면서 질척해지고 부추의 향도 죽습니다. 반대로 너무 과열되면 금세 타버리니 연기가 살짝 오르기 직전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계란물을 넣고 바로 젓가락이나 주걱으로 천천히 저어 스크램블 형태를 만듭니다. 여기서 너무 바짝 익히지 마십시오. 계란이 70% 정도 익었을 때 액젓이나 굴소스를 1스푼 넣고 가볍게 섞어줍니다. 액젓을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나고 굴소스를 넣으면 조금 더 중화풍의 깊은 맛이 납니다. 그 다음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부추를 넣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를 처음부터 넣고 오래 볶는데 그러면 향도 사라지고 식감도 죽고 색도 탁해집니다. 부추는 열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이 거의 다 익었을 때 부추를 넣고 20초에서 30초 정도만 빠르게 섞은 뒤 불을 끄십시오. 잔열로도 충분히 숨이 죽습니다. 접시에 담고 참기름을 반 스푼 정도 둘러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그런데 이 간단한 한 접시 안에 부추의 혈관 관리 포인트와 계란의 콜린 포인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요리를 드실 때의 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짜지 않게 만드십시오. 혈압이 걱정되는 분들은 특히 간을 약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아침 반찬으로도 좋지만 저녁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소화가 크게 부담되지 않고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력이 너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여기에 밥만 더하지 말고 된장국이나 두부 반찬 정도를 곁들여 균형을 맞추십시오. 건강식의 핵심은 한 가지 음식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오래 지속되는 구성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추는 특히 여성의 혈관 건강에 중요하다. 둘째, 부추는 계란이나 오리고기와 함께 먹을 때 더 실용적이다. 셋째, 가장 쉬운 실천은 부추 달걀 볶음이다. 이 세 줄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80%는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추도 이런 식으로 드시면 효과를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부추를 너무 오래 익히는 것입니다. 부추의 향을 싫어하는 분들은 오래 익히면 먹기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식감도 향도 신선한 느낌도 떨어집니다. 부추는 짧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지나치게 짠 양념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특히 훈제류나 가공육과 먹을 때는 양념을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몸 상태를 보지 않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속이 예민한 분, 위장이 불편한 분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반찬으로 소량씩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는 양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 여성분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달달한 간식이나 빵으로 때우는 습관입니다. 잠깐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금방 다시 떨어지고 혈당 변동이 커지면서 더 지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식사 때 부추 같은 향채를 활용하면 입맛을 살리면서도 밥상 전체의 균형을 잡기가 좋습니다. 입맛이 없을수록 자극적인 음식만 찾지 마시고 향으로 식욕을 깨우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부추는 바로 그런 채소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추가 여성에게 좋다고 해서 남성은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 건강, 피로 회복, 활력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여성을 특히 강조한 것은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 상태를 후순위로 미루고 증상이 생겨도 참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먼저 챙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압, 혈당, 수면, 다리, 힘, 기억력, 낙상 위험이 서로 연결됩니다. 어느 하나만 관리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출발점이 밥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는지, 오늘 저녁 반찬에 무엇을 올렸는지, 채소를 어떻게 조리했는지, 짜게 먹었는지, 대충 떼었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 혈관을 만들고 혈관이 내일의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쓰러진 뒤에 후회하지 말고 힘이 있을 때 식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추를 남성 음식이라는 편견에서 꺼내십시오.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의 식탁에 더 자주 올리십시오. 부추는 혈액 흐름과 혈관 부담을 생각할 때 분명히 의미 있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부추를 먹을 때는 계란과의 조합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가장 쉽고 가장 꾸준히 실천하기 좋고 뇌와 혈관을 함께 생각하기에 좋은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진 분이라면 오리고기와의 조합도 기억해 두십시오. 다만 양념은 가볍게 짜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 부추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꺼내십시오. 계란 4개만 있어도 됩니다. 복잡한 보양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위해 오늘 한 끼를 제대로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계신 어머니가, 배우자가, 혹은 본인이 자꾸 손발이 차고 피곤하고 붓고 머리가 무겁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식탁에서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중에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끝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치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은 결국 매일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한 접시 부추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